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착해성 따단 빵. 자, 여러분들 신나게 합시다. 신나게. 네, 공부하는 애도 지치고 힘들 수도 있지만요, 신나게. 제가 이렇게 신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 다운되면 안 되니까.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그냥 이 업 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매번 지금 업 하겠습니까? 이게 다 노력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 그 외교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협상의 기술이 있잖아요. 협상의 기술. 협상의 기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의 패를 읽는 거예요. 상대방의 패를 읽는 거. 상대방의 패를 읽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얻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상대방의 패는요, 보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보여지는 거에 여러분들이 너무 매몰되시면 안 돼요. 그 상대방이 원하는 그 무언가가 있을 거야. 근데 그 무언가를 바로 보여주진 않아요. 예.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저 사람이 지금 원하는 건 저게 아니라 바로 저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그 대화에서 그 협상에서 주도권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 역할을 제일 잘한 인물이 누굴까? 역사에서 제일 이런 역할을 잘한 사람은 저는 바로 고려시대 서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희는요, 정말 외교의 끝판왕. 정말 그 고려시대 그 외교를 우린 아트 외교라고 합니다. 진짜 강대국들이 정말 질비했고요. 그 강대국들의 침략이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려가 500년 동안 그 깃발을 꺾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그건 바로 외교입니다. 그래서 고려의 외교를 우린 아트 외교라고 합니다. 사실 고려 외교와 비교해 봤을 때 조선 외교는 형편없어요. 비교가 안 됩니다. 조선 외교는요. 결국 그것 때문에 나중에 정미호란도 벌어졌고 병자호란도 벌어졌고 나중에 또 이제 대한제국이 멸망하는 어떤 그런 모습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편없어요, 조선의 외교는요. 고려시대에 비교한다면. 근데 이 고려 외교는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고려의 외교는 보이질 않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음흉하기도 하고요. 얍삽하기도 하고요. 약속도 잘 안 지키고요. 그러니까 고려는 정말 다루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이게 선명하지가 않으니까 도대체 다루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런 외교를 참 잘한 게 바로 고려였거든요. 자, 어떤 모습으로 이 고려란 나라가 그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으면서 강대국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500년 동안 그 깃발을 꺾지 않았는지 그 비결을 한번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려 500년은요 정말 엄청난 그 외적들의 침입, 외침사가 엄청납니다. 10세기, 11세기에는 거란족이 쳐들어왔고요. 12세기에는 여진족이 쳐들어왔고요. 13세기는 몽골족이 쳐들어왔고요. 14세기는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왔고요. 이 시대에 내가 안 살기를 참 잘했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반만년 역사 이래 가장 행복한 시대가 저는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거를 알 수 있을까? 가장 풍요롭고요. 가장 안정화됐고요. 그래도 우리가 전쟁을 겪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분단 국가이긴 하지만. 그죠? 역사상에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어떤 위상도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정점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려 500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시대 살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냥 매번 전쟁이 벌어졌고 매번 외적이 쳐들어왔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가족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두 눈 뜨고 확인해야 되는, 그것도 자주.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이런 그런 아픔을 또 한번 공감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세기, 11세기에는요, 바로 이 거란족이 쳐들어옵니다. 거란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바레를 멸망시켰던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거란이 쳐들어옵니다. 거란이 세운 나라가 요 나라인데요. 자, 10세기, 11세기 바로 요가 쳐들어옵니다. 이 거란족 침입이 자주 있으니까 이 고려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군대 정비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좀 제가 적지 않았지만 광군이라는 특수군을 만들어서 이 거란족 침입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은 이 거란족이 대대적으로 침략을 해오죠. 거란족이 이렇게 쳐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거란의 목적이 있는데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대대적으로 쳐들어옵니다. 자, 이 거란족, 와, 엄청난 군대가 밀고 들어오니까 고려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자, 그러면서 거란은 이야기하죠. 항복해라. 그리고 땅덩어리 내놔라. 예, 그 고려의 그 이북 지역을 내놔라.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고려의 그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무서웠겠지. 두려웠겠지. 예, 그래서 우리 항복하자. 그들의 요구를 좀 들어주자. 원하면 땅 좀 떼어주고 이거 빨리 끝내자. 라고 의견들을 모읍니다. 그때 바로 이 서희라는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아니, 싸워보지도 않고 이야기해보지도 않고 바로 항복합니까? 그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서희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보인 행동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뭔가 항복을 하더라도 뭔가 액션을 좀 보이고 항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아무런 저항도 없이 항복을 하면 이거 역사에 뭐라고 기록되겠느냐. 이거 되게 부끄러운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서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질 않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러자 서희가 직접, 그럼 내가 직접 가서 그들을 만나고 오겠다. 라고 해서 출발하는 것이죠. 진짜 역사가 무엇인가를 아는 이론가이면서도 그 이론에 머물지 않고 실천하려고 했던 실천가. 그가 바로 서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서희가 거란장수 소손영을 만납니다. 만났는데 그때 서희가 좀 느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얘네 참 이상해. 아니, 국경선을 넘어서 쳐들어왔는데 그럼 계속 밀고 내려와야 되는데 밀고 내려오질 않아. 그냥 국경선 언저리에서 그냥 진을 치고 나서 항복하라는 거야. 뭐지? 왜지? 일단 고민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가서 이제 만났더니 뭐 너희들 원래 신라 후손 아니냐. 그러니까 옛날 고구려 땅 그거 원래 우리 땅이었으니까 내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손이 얘기하는 거죠. 뭔 소리냐. 우리 이름이 고려다.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다니까 오히려 너희들 땅을 내놔야지. 라고 해서 고구려 계승이냐 신라 계승이냐 이거 갖고 이제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협상을 할 때 저쪽 거란에서는 너희는 신라 쪽이야. 신라를 계승했어. 우리는 지금 고구려를 계승했어.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서희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쟤네들이 원하는 게 뭘까를 본 거예요. 봤더니 우리 보고 자꾸 신라 계승이니까 항복하라고 하는데 전진은 하지 않고 여기에 딱 머물러가지고 계속 협박만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 말은 건 뭐냐면 얘네들은 지금 우리랑 싸울 의사가 별로 없는 거야. 빨리 끝내고 돌아가고 싶네. 왜일까? 아하, 얘네들의 목적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건너편에 있는 중국 송나라구나. 송나라랑 빨리 싸워야 되는데 송나라와 고려가 친하니까 거란이 대군을 이끌고 송나라를 치러 갔을 때 송나라와 친한 고려가 바로 이 거란의 후방을 치면 위험하니까
그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여기에 온 거구나. 그러면 그들의 그 불안감을 우리가 해소시켜주면 되겠네 라는 판단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보여지고 있는 현상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그걸 갖고 협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희가 얘기합니다. 오케이. 너희들하고 그러면 4대 관계를 맺을게. 너희들과 우리 좋은 관계, 거란과 고려가 좋은 관계를 맺을게. 너희들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후방에서 우리가 너희들 쳐들어가는 거, 이거 들어온 거, 이 불안감이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그 불안감을 우리 해소시켜 줄게. 근데 문제가 있어. 너희들하고 이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너희들 나라를 가는 과정의 그 길목에 여진족 애들이 머물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그 땅을 우리가 관리할게. 그러면 너희들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잖아. 너희들도 그걸 원하는 거지? 오케이. 어때? 그 땅 내놔. 와, 이게 지금 이제 맨 처음에는 고구려 계승이냐 신라 계승이냐 뭐 이거하고 티격태격하다 이제 본질적인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서희는 땅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게 어디예요? 바로 강동 6주예요. 강동 6주. 이 제안을 했을 때 거란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역사는 스포일러가 있죠. 네, 거란은 강동 6주를 내줍니다. 우와, 뭐야? 아니, 거란족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요구는 뭐냐면 땅을 달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고구려 땅, 옛날 고구려 땅 달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들이 땅을 내주는 걸로 종료가 돼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외교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고려는 싸우지도 않고 그 엄청난 강동 6땅을 얻은 거예요. 와, 진짜 외교의 달인 아닙니까? 이 서희?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와, 그건 뭐냐면 그들의 목적이 우리랑 싸우는 게 아니라 송나라, 중국 송나라와 싸우는 게 목적이니까 그들의 후방을 안정화시켜주는 대가, 그 대가를 우리가 달라고 하고 그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 대가가 바로 강동 6주였던 거야. 그래서 그걸 요구했던 것이고 그걸 받아낸 거지. 그럼 여러분들 거란이 바보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소손영과 이 서희의 그 회담에서 서희가 강동 6주를 얻은 것 같지만 그러면 거란은 잃은 것만 있을까? 아니죠. 거란은 이 회담을 통해 가지고 송나라를 마음껏 공격할 수 있는 확보한 거예요. 그 시간을 확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투자한 거지. 강동 6주라고 하는 그 작은 땅을 투자를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회담은 거란도 이긴 외교고요. 서희도 이긴 외교. 고려도 이긴 외교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윈윈하는 그 합일점을 찾는 게 외교의 힘이에요. 그 지점을 서희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까지 가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이 외교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서희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외교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외교는 정말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요 나라와의 어떤 그 1차 침입을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강동 6주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사이좋게 지낸다고 했잖아, 고려가. 근데 약속을 안 지켜. 이것들이 하고 너희들 야 땅까지 줬는데 왜 약속 안 지켜? 라고 거란이 또 쳐들어오네. 그 2차 침입이에요. 2차 침입 때는 양규, 이 양규라는 사람이 또 활약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외적의 침입 때는 그때 활약했던 사람의 이름을 좀 기억하세요. 1차 침입 때는 서희, 2차 침입 때는 양규. 3차 침입 때 또 쳐들어와요. 약속 계속 안 지켜 고려는요. 오케이 알았어 약속 지킬게 하고는 약속 안 지켜요. 네, 그러니까 고려는 알 수 없는 외교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속을 알 수가 없어. 결국 3차 침입이 또 쳐들어옵니다. 이때는 고려도 힘으로 맞습니다. 외교가 아닌 힘으로 맞습니다. 그 힘으로 맞선 인물이 바로 강감찬이다라는 것이죠. 강감찬의 귀주대첩. 네,
그 서울의 낙성대가 이 강감찬과 관련된 곳이 아니겠습니까? 별이 떨어진 곳, 강감찬이 태어난 곳, 뭐 이렇게 해서 또 연결되고 있는데 바로 이게 거란 침입 과정 속에서 활약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들 서희, 양규, 강감찬. 서희, 양규, 강감찬. 특히 서희의 강동 육주는요.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와요. 외교를 통해서 그 엄청난 땅을 확보한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와, 대단하죠? 그래서 이 서희의 강동 육주, 그 다음에 양규, 강감찬의 귀주 대첩, 거란과의 항쟁 속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이 거란 침입을 막기 위해서 개경주에는 나성을 쌓고요. 천리장성도 축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리장성은 두 번 등장해요. 고구려. 당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고구려 때 축조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고려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란 침입을 막기 위해서 또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란 침입 과정 속에서 부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침입을 막고자 초조 대장경, 처음으로, 초조라고 하는 건 처음, 초자, 처음 만든 대장경이라는 거예요. 대장경은 이제 부처님의 불법, 성경책 같은 거예요. 이 초조 대장경을 만들었다라는 것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이게 바로 이제 거란 침입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어쨌건 이게 물리쳐서 송나라, 거란, 고려 이렇게 세 나라가 이제 병립하는 그런 어떤 외교적인 어떤 구도를 만들어냈죠. 고려가 버틴 겁니다. 그 작은 나라가 외교를 통해서 또는 힘을 통해서 버텨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2세기가 되니까 이번에는 이제 거란이 쇠하고 여진이라는 나라가 성장합니다. 여진. 자, 여진족이 이제 자꾸 이 여진족이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조선시대까지 연결돼요.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금나라 아니야. 이제 이 금나라가 조선시대에 가면요. 후금이란 나라를 또 세워요. 후금이 쳐들어온 게 정묘호란이야. 그 후금이 이름을 바꿔 나중에 뭘로 바꾸냐면 청나라가 쳐들어온 게 병자호란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도 여진이 쳐들어왔고 조선시대에도 여진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진족. 자, 이 여진족이 쳐들어왔을 때 윤관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여진족이 쳐들어오니까 우리도 좀 이해 좀 방비할 필요가 있겠다. 여진족이 쳐들어올 때 주로 이렇게 말 타고 올까 하면 기병들이 이제 넘어오잖아요. 그들은 이제 유목민족들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면 우리도 말을 타고 막아야 된다. 라고 해서 뭘 건의냐면 별무반을 만들자라고 건의를 해요. 별무반은 뭐냐면 기병,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 중심의 부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요 별무반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신기군은 기병이고요. 신보군은 보병이고요. 항마군은 승병입니다. 기병은 말 타는 거고요. 보병은 이제 말 그대로 걷는 군인들이죠. 승병은 스님들. 항마, 항복시키는 거예요. 마귀들을 항복시키는 군대. 뭐 이런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병, 보병, 그 다음에 승병 위주의 이 별무반을 구성하는데 핵심은 이 기병이에요. 기병, 신기군. 예, 이 기병 중심의 이런 모습들을 지금 만들고 있더라라는 이야기. 자, 그래서 이 별무반을 만들어 가지고요. 우와, 여진족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해서 어디를 확보했냐면 동북 구성을 또 확보하네. 야, 진짜 대단들 해. 이 고려 사람들 정말 대단들 해. 거란 쳐들어왔을 때는 서희가 또 강동 육주를 확보했는데 이번에도 여진 쳐들어오니까 이 윤관이 별무반 만들어가지고 동북 구성을 확보하네. 와, 이 참 대단들 합니다. 그죠? 근데 물론 이제 동북 구성을 옛날에는 땅을 확보했다고 해가지고 그 땅이 우리께 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그 땅을 우리가 가지려면 사람들이 거기에 이주를 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거기서 머물러야 되는데 그 당시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자꾸 여진족이 돌려주세요. 제발 플리즈 라고 해가지고 결국 동북구성을 나중에 돌려주긴 해요. 돌려주긴 하는데 어쨌든 이 별무반이 바로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금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금나라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이렇게 별무반 만들어 혼 좀 내줬는데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야, 너 옛날에 우리 저 별무반 당했던 우리 여진 아니야 이제. 우리 좀 힘 좀 세. 말 좀 들어야 되겠어. 4대 해. 라고 4대. 4대는 뭐냐면 큰 나라를 섬기라는 얘기죠. 우리를 섬기라는 얘기예요. 신하와 왕과 신하의 어떤 그런 관계. 군신 관계죠. 4대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여러분 제가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예, 호족, 문벌, 무신 그리고 권문세족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 흐름 설명드렸죠. 이때 이 여진족 금나라가 사대를 요구할 때 있었던 문벌들, 그게 바로 이자겸과 김부식이라는 겁니다. 이자겸과 김부식.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그죠? 이들은요, 기득권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변화를 주면서 싸우고 싶지 않은 거야. 금나라가 사대를 요구하니까 그냥 사대를 그냥 뭐 수용하지 뭐 라고 했지만 그때 이제 묘청, 이런 어떤 개경 세력이 아닌 다른 지역 사람들이 들고 일하는 것이죠. 가뜩이나 차별받고 있는데 얘들 하는 짓이 말도 안 돼 라고 해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자겸, 김부식. 김부식은 지금 금사대, 반면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금정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세력들이 부딪히게 되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벌어지는 배경이 바로 이 여진족 침략 시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자, 10세기, 11세기인 거란족, 이때 활약했던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서희의 강동육주, 강감찬의 귀해주대처, 그리고 여진족 초들어서의 윤관이 별무반을 만들어 동북 부성을 만들었고, 이후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나는 그 흐름까지 공부했습니다. 됐죠?